데이비드는 1954년생으로 호주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는 항공기 조종사이자 베테랑 다이버였습니다. 그는 수백 번의 다이빙 기록이 있었고 전 세계를 누비며 수중동굴을 탐험하는 것이 취미였죠. 그러다가 2004년에 한 수중동굴에 도전하게 되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부시맨의 구멍이었습니다. 이곳은 깊이가 무려 283m나 되는 수중동굴입니다. 길이는 거의 63빌딩과 비슷할 정도로 깊은 곳이죠. 데이비드는 이 수중동굴에서 세계 기록을 세우는 것을 도전했습니다. 리브리더라고 해서 수면 위에서 공기 공급을 하지 않아도 잠수가 가능한 장비가 있는데요. 이 장비를 이용해서 부시맨의 구멍을 잠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세계 기록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004년 10월 28일 데이비드는 부시맨의 홀에 들어갔습니다. 무려 270m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그는 깜짝 놀랐죠. 동굴 바닥에 시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보자마자 그 시체가 누구 것인지 금방 알아챘습니다. 이 동굴에서 약 10년 전에 사망한 데온의 시신이었습니다. 데온은 1974년생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데온 역시 다이버였는데요. 20살이 되던 1994년 12월 어느 날 다이빙협회 멤버들로부터 부시맨의 홀로 가자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데온은 평소에 다이빙을 하다가 죽고 싶다는 말을 할 정도로 모험심이 강했기 때문에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멤버들과 함께 부시맨의 홀로 들어가 150m 지점까지 잠수를 했죠. 다이빙협회 멤버들은 다 함께 탐험을 마치고 수면 위로 상승하는 도중에 50m 지점에서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리더였던 디트로프가 아래쪽에서 불빛을 발견하고 다시 밑으로 내려갔는데요. 그 불빛은 계속해서 거리가 멀어지면서 하강하고 있었죠. 계속 따라갔다가는 본인도 사고가 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아서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고 올라와서 멤버들을 확인해 보니 심해로 사라진 다이버가 데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이산화탄소 누적으로 인해 의식을 잃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 후 데온의 부모님을 비롯해서 사람들은 데온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여러 번 노력했습니다. 원격 장비를 이용해서 바닥 부분에서 데온이 사용했던 다이빙 헬멧도 발견했지만 끝내 그의 시신은 발견하지 못했죠. 동굴의 깊이가 너무 깊기 때문에 시신을 수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데온의 부모님은 부시맨의 홀 입구 부분에 명판을 세웠고 그로 인해 이곳에 다이빙을 하러 오는 모든 사람들은 데온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사고 10년 후인 2004년 10월 데이비드가 데온의 시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데이비드는 지금 당장 시체를 회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시체를 인양하는 것은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약 9시간의 감압을 해서 수면 위로 올라왔죠. 지상으로 올라온 데이비드는 데온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알렸고 동료들과 다 함께 시체 인양 계획을 세웁니다. 데온의 시신을 발견한 것은 2004년 10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인양하는 것은 3개월 후인 2005년 1월에 하기로 계획을 짰죠. 데이비드는 그동안 준비를 정말 철저하게 했습니다. 동료들 중에서 가장 잠수 실력이 좋았던 데이비드가 바닥까지 내려가서 사체를 바디백에 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실력이 좋았던 돈셜리에게 바디백을 전해주고 그동안 데이비드는 감압을 하죠. 그리고 돈셜리가 그 다음 다이버에게 전해주고 감압을 하는 방식으로 세밀한 작전을 짰습니다. 계획대로라면 1시간 20분 후에는 데온의 시신은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게 되죠.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여러 차례 연습을 했고 인양 당일에는 경찰과 의료진까지 현장에 대기시켰으며 무려 12시간에 걸친 장비 점검을 하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동료들에게 다이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니까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몸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말까지 했죠. 2005년 1월 8일 아침 6시 데이비드와 잠수팀은 부시맨의 홀로 들어갔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대원의 부모님도 와서 아들의 시신이 인양되는 작전을 지켜보았죠. 데이비드는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서 머리에 카메라를 장착했고, 그렇게 잠수를 시작한 지 11분 만에 270m 바다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바디백에 담기 시작했는데요. 시신이 10년 넘게 물속에 있었으니까 뼈밖에 남지 않았다고 가정해서 시체를 바디백에 주워 담기로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깊이 잠수했던 돈 셜리는 220m 지점에서 데이비드를 기다렸지만 곧바로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조명이 미동도 없고 움직이지 않고 있던 거죠. 원래 계획대로라면 데이비드가 지금쯤 바디백을 들고 올라와야 되는데 작업을 시작한 지 20분이 지났는데도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돈 셜리는 미동 없는 다이버는 시체라는 것을 잘 알지만 데이비드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닥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돈 셜리보다 위쪽에서 대기하고 있던 다이버들은 원래 계획보다 잠수 시간이 길어지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두 지상으로 철수했죠. 지상에서 대기하고 있던 백업 다이버 허브스트가 있었는데요. 허브스트가 데이비드와 돈 셜리를 찾기 위해 잠수를 시작했고 수심 120m 지점에서 감압을 하고 있는 돈 셜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돈 셜리가 슬레이트판에 메시지를 적어서 보여줬는데요. 그곳엔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돌아오지 않아. 돈 셜리가 감압을 하는 동안 허브스트는 슬레이트판을 받아 지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상에 있던 잠수팀과 대원의 부모님에게 이 비극적인 사실을 알렸죠. 시체를 회수하러 내려갔던 데이비드 역시 사망했다는 소식은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돈 셜리는 어지럼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급격하게 시야가 흐려지면서 앞이 잘 보이지 않고 구토를 했죠. 레귤레이터를 빼서 토하고 다시 물고를 반복하며 고통을 겪고 있었고 로프를 붙잡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간신히 시야가 회복된 돈 셜리는 수심계를 봤는데요. 원래대로라면 50m에서 감압을 했어야 했는데 돈 셜리가 있는 곳은 34m였죠. 잘못된 수심에서 감압을 하면서 급격하게 잠수병이 온 것입니다. 만약 붙잡을 수 있는 로프가 없었다면 돈 셜리 역시 사망했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죠. 저체온증 증상까지 보이던 돈 셜리는 간신히 그렇게 지상으로 올라왔고 병원에서 무려 한 달 이상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었고 항상 약간의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겪고 동료들은 대원뿐만 아니라 데이비드의 시신까지 인양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장비 수거를 위해서 로프를 잡아당겼는데요. 동료들은 깜짝 놀랐죠. 로프에는 데이비드의 시신뿐만 아니라 대원의 시신까지 함께 딸려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동료들은 데이비드의 머리에 채워져 있던 수중 카메라를 확인하면서 데이비드가 어떻게 사망하게 되었는지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바다까지 잠수를 하는데 성공했고 대원의 시체가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문제는 그때였죠. 대원의 시체를 회수하려고 건드리자마자 대원이 벌떡 일어나며 물속을 둥둥 떠다니는 모습이 영상에 촬영된 것입니다. 10년 동안 물속에 있었던 시체는 뼈만 남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부패가 완전히 되지 않아서 대원은 젤리 같은 형태로 존재하고 있던 거죠. 이걸 건드리자 물속에 해파리처럼 둥둥 떠다니게 된 것입니다. 예상보다 작업이 힘들어진 데이비드는 호흡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식이 혼미해졌죠. 전문가들은 이때 데이비드가 질소 중독으로 인해서 술을 수십 잔 마신 것과 같은 상태가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데이비드는 작업을 중단하지 않고 어떻게든 대원의 주검을 바디백에 넣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조명까지 바닥에 놓고 작업을 진행했죠. 그렇게 바닥에 놓은 조명은 로프와 엉켰는데 데이비드는 작업에만 열중하느라 몰랐던 것입니다. 가까스로 대원을 바디백에 넣는데 성공한 그는 이제 위쪽으로 상승하려고 했는데요. 로프에 걸려서 올라가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그렇게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데이비드는 사망했지만
로프에 얽혀있던 두 시신은 지상으로 끌어올려지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데이비드는 임무를 완수했고 데온은 10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고가 났던 날은 데이비드의 333번째 다이빙이었습니다. 선의로 시작했던 작전이 비극으로 끝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죠. 결국 그의 죽음은 2020년에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으며 여전히 다이버들에게 회자되는 사건으로 남았습니다.